네, 안녕하세요. 한의학 종강 516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드렸듯이 천재과학자인 조충지가 제작한 걸로 알려진 대명력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볼게요. 자, 그러면 회기년과 상망월의 길이를 볼 때 엄청나게 수치가 커졌죠. 그러면 뭔가 디테일하게 분자, 분모 간의 갭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지금 약분에도 이렇게 나와요. 분모가 무려 39491이 나와. 회기년 같은 경우는 3949지만 그래서 보시면은, 그리고 윤주 자체도 그가는 뭐였어요? 19년 치윤법이었더나. 근데 이번 이 대명력에서는 이거를 씁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졌어, 수치가. 391년 144윤법, 즉 391년 동안 144개의 윤달을 넣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윤주를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고, 391년과 4836 상망월. 그래서 391년 동안 144개의 윤달을 넣으면 된다는 식으로 윤주를 설정해 놓은 거지. 자, 그러면 일단은 회기년과 상망월의 정확성을 볼게요. 이 대명력의 정확성을 살펴보면, 보세요. 자, 봅시다. 1회기년의 편차가, 오차가 0.89분이야, 무려. 1분도 안 나, 차이가. 지금 다 11분 건상력 때 개선돼서 5분이었잖아. 근데 1분도 차이가 안 나거든. 지금 보세요, 그 이후에. 황극력 3분, 1분, 3분, 3분. 이제 통천력. 통천력은 돼야 0.43분이 되면서 이때부터는 대명력의 정확도를 넘어섰지. 근데 이게 시간이 보세요. 뭐 거의 한 800년 정도 되거든? 그지? 자, 상망월도 봅시다. 상망월은 더 대단해요. 보시면은 거의 편차가 없어, 오차가. 그래서 지금까지 4초, 22초, 23초였는데 요걸 다 능가하고, 얘네들도 상당히 정확한데 대명력에 못 미치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시연력 정도에 이르러서야 이것도 1상망월의 길이도 능가하는 정확도를 갖게 되거든. 근데 요 정도도 사실 지금 29.5305891이라 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는 정확도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1200년 정도 지난 시연력에 이르러서야 이 대명력을 넘어서는 이 상망월의 길이가, 정확도가 나타나게 된 거지. 그래서 상당히 정확하게 세팅을 했다. 이 뭐랄까, 분모를 크게 세팅한 그 값어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명력의 정확성을 한 번 더 보면, 1회기년의 길이는 대략 7, 800년 정도 후에 통천력이 제작되기 전까지 가장 정확한 수치를 여기면서 1상망월의 길이는 더 심해. 그래서 1200년 후에 시연력이 제작되기 전까지 가장 정확한 수치를 보여준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요 대명력은. 근데 이 회기년과 상망월만이 아니라 이 윤주 자체도 엄청 커졌잖아. 윤주 자체의 수치가 커졌다는 거는 이것도 역시 더 디테일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거든.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치윤법이 크게 4개 정도의 치윤법을 볼 수 있거든. 지금까지 줄기차게 쓰였던 19년 치윤법, 전웅력 등에서 쓰였던 거 있죠. 그리고 대명력에서 드디어 391년 144윤법을 씀으로써 요 19년 치윤법을 탈피를 했지. 그리고 이 대명력이 대단한 게 뭐냐면, 뒤에 대엄력과 황극력에서는 더 숫자 단위가 거대한 윤법들이 나오거든요. 거대한 윤주들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세요. 회기년과 상망월에 요 윤주를 적용했을 때 요 오차 있잖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 기준으로 봤을 때 오차는 이 19년 치륜법은 6분 정도가 나타납니다. 요 6939일 동안 연평균 요 정도가 나타나는 거야. 근데 대명력 같은 경우는 연평균 1분도 차이가 안 나. 50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
얘네는 1분, 숫자가 더, 윤주의 숫자가 더 큼에도 1분대, 3분대가 나타나죠. 그래서 치윤법 또한 모든 장부기원법에 기반을 둔 역들에 적용된 4대 치윤법 중 회기년과 상망월의 동기화 정도가 가장 높은 거야. 즉 뭐예요? 회기년과 상망월의 정확도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치윤법의 정확도는 그냥 거의 탑이라고 보면 되지. 그죠? 이것만으로도 이 대명력은 어마어마하게 우수한 윤법입니다. 우수한 역법입니다. 역법. 그런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제시를 한 게 있거든요. 자, 세성의 공전 주기를 제시합니다. 세성의 공전 주기를 제시하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목성도 뭐랄까 저번에 보여드렸던 건데 태양이 각 절기마다 즉 대략 15일 정도마다 이런 식으로 28수를 시계 방향으로 운행하거든요. 근데 목성 자체, 세상이 목성이야. 목성 자체도 이렇게 28수를 시계 방향으로 운행하는데 이게 대략 어느 정도에 운행하냐면 얘는 지금 이 한 칸 한 칸 움직이는 텀이 15일 정도예요. 즉 하나의 절기 정도야. 근데 나중에 계속 세성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건데 목성도 이렇게 운행하긴 하는데 대략 30도씩 나아가. 그것도 1년에 한 번, 1년에 30도 정도 나가는 거야. 그래서 대략 12년 만에 요거를 도는 거야. 태양은 뭐예요? 1년 만에 한 바퀴 돌잖아. 근데 목성은 대략 12년 만에 한 바퀴를 돌거든. 방향은 똑같습니다. 요 공전 방향은. 즉 세성의 공전 주기는 대략 12년인데 이 조충지는 더 정확하게 12에다 85분의 84를 곱한 값 11.8588년이라고 제시한 거야. 이게 예전에는 세성의 공전 주기를 완벽하게 뭐랄까 12년으로 간주함으로써 요걸로 연도를 표시하기도 했거든요. 뒤에 설명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그냥 들어두기만 하세요. 그래서 단순히 이런 거지. 뭐 세성이 요 위치에 있으면 무슨 년, 요 위치에 있으면 무슨 년 이렇게 표시를 한 거야. 왜냐면 얘는 12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이 황도를 28수를 12등분해서 어느 위치에 세성이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이번 해는 무슨 년이구나, 이번에는 뭐 수성의 해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지.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거야. 계속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나중에 설명드릴 거지만 정확히 12년이 아니어서 뭔가 들어맞지 않는 현상이 일어났던 거지. 그게 바로 초진 현상인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GIF 파일을 올렸으니까 심의사분들은 보시고. 그래서 정확하게는 12년이 아니고 12년보다 조금 빠른 시간 나에 요 28수 한 바퀴를 돌았다 이거지. 그게 바로 조충지가 계산해낸 요 12에다 85분의 84를 곱한 11.8588년인데 현대 측정값은 요거예요. 11.8618년이야. 어마어마하게 정확하죠. 0.0251% 밖에 차이가 안 나. 여기서 또 천재적인 어떤 특징이 드러나죠. 자, 그 다음에 대명력의 특징이 뭐냐면 요거. 세차를 채택했어. 세차. 자, 세차가 뭐냐면 절기 그 동지점이 이동한다 이거지. 동지점이건 중분점이건 모든 24절기의 그 포인트가 이동한다는 건데 대략 조충지는 46년에 1도 정도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추산을 해놨어. 근데 이 세차의 크기에 대한 대표적인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세차를 조충지가 발견한 건 아니에요. 세차는 지금 보시면 조충지가 대략 AD 429에서 500년 시기의 사람인데 이 사람보다 한 200년 정도 앞선 150년에서 200년 정도 앞선 시점에 우희라는 사람이 이 세차를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뭐
우수가 있는데 동지점이 원래 우수 바로 옆에 있었어. 근데 이게 몇백 년,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뭐 두수가 이렇게 생긴다? 두수 쪽으로 이동을 해버린다 이거지. 결국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게 세차 운동입니다. 어떤 절기들이 약간 이렇게 이동해버리는 현상을 띠는 거야. 절기의 그 지점들이. 하지점, 춘분점 이런 지점들이.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차 현상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인데 우희는 이 벌어지는 각도를 대략 50년에 1도 정도라고 계산했어. 그럼 동지점 이동 도수는 대략 1년에 요 정도라고 계산한 거거든. 정확하게는. 이건 대략적인 수치예요. 정확하게 요 정도라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50.0023년 만에 1도씩 변화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즉 이거예요. 태양을 그냥 고정해뒀다고 생각을 하고 태양이 어떤 28수로 이루어진 원판 위를 돈다고 가정할 때 이 원판 자체도 돌아가는 거예요. 태양도 움직이지만. 아시겠죠? 이 대명력을 제작하고 이 세차를 발견한 건 우이지만 그러면 역법의 최초로 세차 개념을 도입한 거는 이 조충지입니다. 조충지는 우이보다 약간 수치를 줄였어. 46년에 1도 정도 아니냐라고 말을 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정확히 조충지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일단은 주천도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즉 아까 말했던 이 원판이 움직이는 속도야. 28수로 해서 원판이 움직이는 속도가 요거고 세실은 뭐다? 원판이 이렇게 빨리 움직여버리면 얘가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그 다음 텀에는 약간 요 정도의 위치한 곳에 위치하겠지. 그게 이 현상이야. 머리 잘 짜내보세요. 주천도가 실제 태양의 운행 속도보다 약간 더 나아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겠죠. 이 갭이 뭐냐면 45.9198년에 1도 정도의 갭이 생긴다고 설명을 해버린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략 46년에 1도 정도 갭이 생긴다고 계속 그 동지점이 계속 이동해버린다고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작. 이 사람은 나중에 설명할 황금력을 제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업적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걸 보세요. 이 사람은 결국 주천도를 이렇게 손보고 세실을 이렇게 손봐서 황금력의 세실이겠죠. 얘는 뭐야? 대명력의 세실이잖아. 그지? 대명력의 세실, 황금력의 세실. 이렇게 얘네 둘을 손봐서 약간 손본 거야. 그래서 대략 76.5911년 만에 1도 정도가 동지점이 이동한다고 유작은 규정을 한 거죠. 근데 왜 유작이 왜 중요하냐면 보시면은 대명력 채택 즈음에 나말사디라2라는 별이 있거든요. 이놈의 환경 변화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말사디라2가 어디 있냐면 보시면 이 궁수자리에 있는 별이야. 궁수자리에 있는데 여기 두수의 별에 해당돼요. 두수. 알겠죠? 두수의 한 별인 나말사디라2의 환경 변화를 그래도 살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자 261도가 되는 261도 55분 37.9초가 되는 요 시점이 있었겠죠. 350년 1월 1일이야. 요때부터 422년 요때까지 어느 정도가 걸렸냐면 지금 뭐예요? 딱 1도 변화했죠. 1도. 60분법으로 정확하게 1도가 변화했지. 그래서 요 기간을 체크를 해봤더니 대략 72.18년마다 1도가 변하더라. 그래서 요 도로 환산을 해보니 71.14년마다 1도씩 나아가더라. 실제로 현재 측정값도 이래요. 대략 26,000년에 360도, 즉 72.22년 만에 1도니까 71.182년 만에 요 1도 변화가 생기는 건데 뭐요?
유작의 수치와 상당히 유사하죠. 다른 애 둘은 발견했고 조충지도 업적이 있긴 한데 약간 오차가 있죠. 근데 유작의 수치와 현재 알려진 세차의 요 크기가 상당히 정확해. 그래서 요 유작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나중에 황금엽도 설명하겠지만 아주 이것도 우수한 역입니다. 어쨌든 세차를 채택한 것만으로도 요 조충지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차를 최초로 역법에 도입한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대명력이고, 참고로 태양 연주운동 속도의 불규칙성, 즉 일행영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월행지지라고 비슷한 거죠, 사실. 즉 태양의 연주운동은 실제로는 뭐예요? 지구를 초점으로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 뭐야? 태양을 한 초점으로 지구가 공전하는 건데 뭐예요? 그냥 지구를 우리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지구를 정지된 걸로 간주해서 태양이 움직이는 걸로 간주하는 거야. 정확하게는 아시겠죠? 즉 태양의 연주운동은 실제로는 태양을 한 초점에 둔 지구의 타원형 공전운동을 의미하겠죠. 그죠? 당연히 얘도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 그래서 태양의 연중운동 속도는 지구가 근일점에 지치했을 때 최대가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페리헬리온이라고 합니다. 원일점. 아펠리온이라고 합니다. 원일점에 위치했을 때 최소가 됩니다. 아시겠죠? 높아심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타원궤도가 있는데 태양이 한 초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여기가 근일점이겠죠.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근일점이라고 하는 거야. 달의 입장에서는 지구와 가까울 때는 근지점이라고 한 거고. 그래서 원일점, 근일점이 존재할 텐데 여기는 근일점이고 여기는 원일점이겠지. 그래서 근일점에 가까울수록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 의해서 같은 시간 동안 나아간 면적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요 같은 시간 동안 나간 요 거리, 즉 요 속도, 요때의 속도가 요때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이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즉 이 일행영축이라는 요거를 발견한 사람은 북제시대의 장자신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거를 왜 지금 말하느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황금력, 아까 말한 요 사람 있죠? 요 세차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했던, 추산했던 유작이라는 사람이 제작한 황금력이 있거든. 황금력에 보시면은 요런 게 나옵니다. 요거 장자신의 일행영축론을 기반으로 도입한 전기법이라는 게 있어. 요것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조충지가 제작한 걸로 알려진 대명력의 우수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수치가 큰데, 수치가 크다고 또 다 완전 100% 정확도가 올라가는 건 또 아니거든. 근데 이 사람이 개발한 요 대명력은 회균형과 상망원의 길이로 상당히 정확하면서 요 윤법 391년 144 윤법 자체가 엄청나게 정확도가 높은 윤법이라고 했죠. 이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업적이고, 여기를 떠나서 세성의 공전 주기도 상당히 현대 측정법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추산을 해냈고, 세차를 채택했습니다. 물론 오차는 존재하지만 세차를 최초로 역법에 도입한 거지. 아시겠죠? 자, 이걸로 대명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은 아마 이 세차를 정확하게 추산해낸 유작이 제작한 황금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아시겠죠? 오늘 강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